매니저님 예쁘게 나올 수 있게 열심히 해주세요. 시작됐는데요? 네? 슛 들어갈게요. 아직. 빨리 안. 매니저님 거울 한번 보여주세요. 슛 들어갈게요. 잠깐만. 맛이 상큼하고 개운한 펩시. 오늘은 카드를 저희가 또 준비를 했어요. 오늘의 주제는 다시. 방송이 장난이야? 하이. 오늘의 주제는 대학병원, 개인병원 아주 큰 차이점과 그리고 개인병원에서도 자리 잡은 병원과 신규 병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뭐 규모죠, 규모. 케어 개수, 과가 분할돼 있는지 그거에 좀 덧붙여서 원목과 경영과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또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대학병원은 이제 보통 진료 위주는 아니지 않나, 우리가? 그치. 그래서 보통은 치위생사 업무들은 환자 케어, 예약 잡기, 보험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개인 병원에서도 규모에 따라서 체어가 많고 그런 것들은 대형 병원이라고 하고 체어 개수가 뭐 4개, 뭐 진짜 적게는 2개 이런 것들을 개인 병원이라고 저희가 칭해서 특징을 설명을 드리자면 대형 병원은 보통은 과가 분할이 돼 있는 경우가 많고 처음에는 물어봐요. 어떤 과를 지원을 하시는지 아니면 TO가 나는 과로 이동이 되는 경우도 많고 교육 같은 것도 세미나도 있고 다른 업체를 불러다가 하는 교육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교육 쪽이나 뭐 복지나 이런 거는 대형 병원이 조금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저는 대형 병원을 좀 가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좀 그런 게 무서웠어. 사람들이 많잖아요. 친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대형 병원 좀 무서웠어, 저한테. 1년차 때는. 그게 이제 대형 병원의 단점이기도 하고 과별로 진짜 많은 데는 한 층을 많이 쓰니까 뭐 한 20-30명 되는 데도 있고 적게는 한 15명 정도 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 바이 사람, 병원 바이 병원이지만 대형 병원이 약간 제 경험상으로 제 가독적으로 이렇게 뭉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버타임도 많이 하지 않아요? 저는 일단 많은 데서 이제 일을 해봤고 적게는 뭐 한 달에 600분, 많이는 1100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고 근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 신입 선생님들이 들어오면 챙겨줄 수가 있어요? 챙겨줘야죠. 쉽진 않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 병원처럼 멘토 멘티로 가는 병원이 좀 많아요. 대형 병원이냐 개인 병원이냐에서 나는 대형 병원에 좀 많이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마이웨이이신 분들 잘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학병원은 이쁜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아. 여러분 특히 교정과 이쁜 사람들 많아요. 그거 위험한 발언이에요? 보초과 무시해요? 보초과는 저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개인 병원 특징. 개인 병원은 일단은 체어부터 개수가 다르죠. 진짜 작은 데는 2대 갖고 한다고 했었고 땅이 작은 데는 뭐 4대? 5대로 하는 것 같아. 소독실 청소이모님도 없는 경우는 맞아, 청소해본 적 없어요. 그런 것까지 거의 위생사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편이고 소독 이유가 없어요. 루틴이 있어요. 딱 시스생들도 알겠지만 알아요? 7시에 퇴근을 해야 되면은 그 5시 반에 세탁기를 돌리고 6시쯤에 기구를 닦고 하다 보면 이제 세탁기가 다 돌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빨래를 넣어. 화장실 청소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병원은 조금 더 원장님이랑 가족 같은 분위기지 않을까? 족같으니. 야! 그러니까 개인 병원은 많은 일 그 대신 얕게 이제 하는 거. 그쵸. 개인 병원은 보험 같은 것도 좀 얕게 알 수가 있고 진료 같은 것도 환자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좀 넓고 얕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차 때 작은 병원에 있으면은 친구들끼리 모여있을 때 나는 이것까지도 한다? 맞아. 서로 비교하고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절대 기준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개인 병원에서도 자리 잡은 병원과 오픈 병원 그거의 차이점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오픈 병원은 일단 쉽지 않아요. 오픈 병원을 한번 해본 오픈 경험다. 병원을 2번 했어요. 저도 2번. 자리가 안 잡혀서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동선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고 이런 게 있는데 전연차들한테는 뭐가 동선이 좋은 거고 플란트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어떤 회사를 어떻게 나열을 해야 되고 그거 재고 파악, 수량 파악은 어떤 식으로 할 거고. 그러니까 한이 맺혔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원장님도 페이닥터 원장님을 하시다가 처음으로 병원을 한 거다 보니까 원장님만의 매뉴얼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다 재료를 사게 되면 나중에 한 달만 딱 썼다가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회사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다 갖다 줘요. 그리고 등록해야 될 게 참 많아요. 큐어링도 등록해야 돼. 2GX 등록해야 되지. 다 그걸 왜 등록해야 돼. 등록해요? 그거 등록해야 돼요. 처음에 아, 진짜? 신고할 때. 그리고 스태프들끼리도 한 2, 3년 차 선생님들을 데리고 오픈을 하는 거면은 사실 괜찮은데 애매하게 한 4년 차, 5년 차, 6년 차, 7년 차 그러니까 자기의 매뉴얼이 있는 선생님들끼리 진짜 모이게 되면 부딪힐 수 있어. 채팅도 어떻게 해야 될지 부딪히고 정리 같은 것도 부딪히고 맞아. 그래서 자리 잡는 1년 동안은 계속해서 불안정한 것 같아요. 그 대신 장점은 있지. 다 같이 고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쎄가 없어요. 다 같이 처음 본 사이들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어색한 분위기는 있죠. 병원은 매출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한 1년 동안은 난 진짜 6,000원 벌 때도 있었어. 6,000원이요? 파노라마 함장 찍은 거죠. 진짜. 그래, 초반에는 환자 진짜 없어요. 그게 속 없이 좋아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그냥 혼자서 킥킥거리면서 웃어요. 6,000원 벌었다. 이렇게. 자리 잡은 병원은 근데 이거랑은 조금 다르게 정리를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반대로. 거기는 그치.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돼. 무조건. 진짜 하면 안 되는 거. 전에 병원에서는 이래서 그치. 이러면 혼나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조금 진짜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여기 근데 이거 이렇게 해요? 아우 저 전에 전혀- 병원에서는 안 그랬는데. 그럼 왕따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은 행동이에요. 그냥 내가 바뀌어야 돼요. 홍윤 레고. 꾸 선생님! 대학병원은 이제 동기들을 한 번에 많이 뽑으니까 동기들끼리 친해져서 동기들끼리 버틸 수가 있지. 경영과가 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신경 쓸 게 없지. 무슨 서류 하나 떼주세요 하는 것도 되게 편하게. 인사팀에 전화해서 해달라고 하던가. 주문할 때도 주문 목록 쫙 적어서 구매부에 보내면 거기서 주문을 해줘. 그럼 나는 받기만 해서 재고 관리도 거기서 다 해주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전연차 때는 대형 병원이 더 좋은 것 같고. 확실히 배울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좀 대형 병원에 있는 친구들이랑 저랑 딱 1년차 때 이제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 조금 케어 별로 없고 작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막 바로바로 알려주고 선생님들이 알려주고 해서 좀 빨리 그 진료에 뛰어드는데 대형 병원은 초부터 딱 과정을 두잖아요. 너 한 달 동안 이것만 해야 돼. 너는 1년 지났을 때 뭐 할 수 있어. 이런 게 정해져 있으니까 뭐 2년차, 3년차가 됐을 때는 확실히 그걸 할 수 있는 건 이거는 다르겠지만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넓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대학 처음에 많이 못 나가도 확실히 배우고 넘어가는 게 나아. 좀 넓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맞아. 내 목표를 놔두고 내가 1년차 때는 어디까지 할지 2년차 때는 뭐까지 하고 싶은지 이런 걸 목표를 정해두고 길게 봐야 되는데 안달 나가지고 나 여기서 배운 게 없어서 또 여기로 또 옮기고 이게 자꾸 옮기는 게 반복이 되다 보면 오히려 더 배우는 게 없어. 페이는 근데 병원마다 다른 거지. 대학병원이랑 개인병원이랑 크게 다른 거 없고 대학병원이랑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막 그런 말 있지. 보철과를 갔다가 교정과를 가면 힘들진 않은데 교정과에서 있다가 보철과 오면은 적응하기 힘들. 너 교정은 1년차부터 하지 말고 한 3년차까지 보철 다 배우고 그 다음에 교정을 차근차근 배워도 늦지 않는다라고 했었어. 보철은 뭐 외과, 보철, 뭐 보존 이런 건 다 볼 수 있는데 교정은 딱 교정만 너무 한정돼. 교정과에 횟수로는 한 6년, 보철 경력도 한 3년은 같이 교정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보철을 배우는 게 저는 습득이 조금 더 빨랐어서 일반 진료를 하다가 교정을 배울 때는 좀 뭔가 막막한 느낌이 더 많이 들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내가 직접 진료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진료적인 부분에서 재밌는 거를 좀 찾을 수가 있고 아무래도 교정 환자분들은 한 달 간격으로 계속 방문을 하시니까 환자분들이랑도 더 가까이 잘 지낼 수도 있고 처음에 많이 삐뚤빼뚤했던 치아가 점점 가지런하게 배열되는 과정을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서 이런 거에 조금 희열감을 느끼는 처음에 어쩔 수 없이 컴플레인을 많이 받을 거예요. 1년차 때는 특히나 설사 넣고 이렇게 조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숙할 수밖에 없어서 처음에는 막 찔린다는 말 뭐 환자분 진료하다 갑자기 막 소리 지르거나 이렇게 툭 치는 경우들도 있고 조금 상처받을 수 있는데 이제 좀 요령이 생기고 하다 보면은 그 부분은 괜찮아요. 교정은 한 병원에서 계속 있다 보면은 이제 원장님의 스타일대로 이 다음 과정이 예측이 되는 게 있다고 하면 제가 보철과에서 일을 했을 때 치료 계획이 변경되는 것도 많고 치료가 끝난 후에 뭐 추가되는 부분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교정 진료 때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대본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이거를 어느 정도 숙지해 오셨어야죠. 아니 그냥 이거는 계속 들고 있는 거지. 알겠어요. 때려쳐! 알겠어요. 보통 자, 이렇게 다 들고 있지 않나? 아니야. 아니야? 그럼 버려. 살짝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알았어.